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은 마케터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분명히 뭔가 마케터 분들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시다가 뭔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자체도 이제 처음에 독립을 하려고 했을 때 꽤나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뾰족하지 않아서 직장 밖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마케터가 직장 밖을 나와서 독립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을,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처음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콘텐츠 기획, 제작, 그리고 운영 대행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고객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이걸 일관적인 톤 앤 매너로 전달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브랜딩 또는 이제 유입이나 이제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콘텐츠를 계속 발행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업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 운영이나 컨텐츠 제작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그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올리는 걸 수도 있고, 뉴스룸일 수도 있는데, 노출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전환을 위해서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이제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발행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리서치가 필요한 그런 정보성 글을 많이 발행을 하고요. 상품 자체의 매력을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이제 포스팅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블로그 외에도 요즘에는 SNS 콘텐츠 제작도 하고 있는데요. 카드뉴스가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뭔가 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촬영 인력이랑 협업을 해서 이제 사진과 글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릴스를 이제 프로듀싱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PR 기사를 뭔가 보내야 되는데, 기자분들께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뭔가 기사 초안을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무튼 그런 PR을 위한 글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청도 받았고, 채널 운영이랑 같이 하거나,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댓글 답변하고 이웃 소통하고 DM 답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내부 인력이 없는 경우에 많이 외주를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주제 선정이나 리서치나 그런 주제 기획까지 같이 해주면 굉장히 맡기는 입장에서 편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즘 트렌드는 이거니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주제 선정 및 리서치를 같이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포함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촬영을 기획을 한다거나, 이제 현장 이제 모니터링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촬영 관련해서 이제 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터뷰 영상 제작을 맡았을 때 아예 고객 섭외부터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작가가 아닌 콘텐츠 마케터를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성과 리포팅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콘텐츠가 지금 발행이 되었고 이것은 얼마나 봤으면 누가 얼마나 클릭을 했다 이런 거 외에도 뭔가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할 때에 비해서 우리를 채용을 했을 때 뭔가 유입량이 증가했거나 팔로워가 증가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은 컨텐츠 하단에다가 콜 투 액션, 그러니까 CTA를 넣잖아요. 근데 그런 목표 액션을 달성했거나 하는 그런 KPI를 전달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전달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상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는 이제 상세 페이지 기획 그리고 제작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컨텐츠 제작이랑 비슷한 결일 수 있는데, 브랜딩 목적으로 계속 뭔가 고객에게 우리를 인지시키고 뭔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들고, 또는 이제 그 제품을 계속 노출시키고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구매 의사를 가지고 어떤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그를 효과적으로 설득을 해서 전환으로 그 페이지 내에서 이어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성 기획부터 해가지고 카피라이팅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디자인이나 사진 촬영을 마케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맡기게 된다면 디자이너한테 가이드 주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레퍼런스 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하는 그런 일들이 추가가 되겠죠. 이건 이제 콘텐츠보다는 훨씬 더 그런 피드백 수정 요청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그 제품을 확실하게 셀링을 하고 이거에서 바로 매출이 발생을 하는 콘텐츠이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및 실무팀과 조율 그리고 소통을 하는 일의 양 자체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뭐 아마존 뭐 이런 몰에 들어가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내에 이제 제품 페이지 계속 노출될 그런 제품 페이지를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펀딩 페이지, 그러니까 요즘에 와디즈나 뭐 텀블벅 뭐 이런 데 펀딩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펀딩을 위한 페이지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 프로모션, 그러니까 전환을 위한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일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은 웹 및 기타 카피라이팅. 그래서 웹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또는 회사를 이제 글로써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뭐 기업 소개라던가 하우투라던가 이제 왜 우리랑 같이 일을 해야 된다거나 뭐 커리어 페이지라던가 뭐 아무튼 상세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를 이제 설득력 있게 기획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요. 뭐 디자인 기획까지 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이제 아마존도 이제 상세 페이지가 아닌 스토어 있잖아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메인 페이지 같은 거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카피라이팅을 하는 일도 있겠고 홍보물, 뭐 전단지, 뭐 소개서 책자, 브로셔,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홍보물을 이제 구성하고 기획하고 카피라이팅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및 크로스 해킹 그리고 UX 라이팅까지 여기 넣으려고 해요. 이제 이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매출을 낼 수 있게끔 뭔가 디지털 광고를 집행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최적화하는 일을 합니다. UX 라이팅을 아까 UI UX 기획에 넣지 않은 이유는 UX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정 이제 카피를 다르게 써서 또는 이제 UI UX를 다르게 기획을 해서 이걸 뭔가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크로스 해킹이랑 더 가깝지 않나 싶어서 여기에 넣었고요. 아무튼 뭐 퍼포먼스 마케팅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으로는 구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포함 페이스북 뭐 그리고 요즘에는 뭐 리마케팅 플랫폼 그러니까 뭐 크리테오나 또는 이제 그 외부 광고 뭐 링크드인 같은 그런 앱 광고 뭐 이런 기업이 잠재 고객에게 본인을 노출시키고 싶을 때 그들을 잘 찾아가서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최적화를 해가지고 이제 로아스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해킹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퍼널을 관리를 하면서 전환율이 어디서 떨어지는지 보고 그것을 A/B 테스팅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시보드를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월간 리포팅을 하거나 주간 리포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붙어서 이제 개선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헬시하겠지만은 그냥 좀 버젯이 적은데 이제 퍼포먼스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가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의 광고 세팅은 뭐가 잘못돼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세팅 딱 해주고 약간 교육해주고 여기까지 약간 컨설팅으로 하는 경우도 꽤 봤고 저도 했었고 사실 근데 광고를 그냥 돌려주기만 하는 건 대행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반적인 성과 개선이나 인사이트 제시 같은 것들을 이제 유효하게 계속하면서 이제 로아스가 실제로 이제 극대화되는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코칭, 컨설팅, 강연, 뭐 피칭이나 제안서 서포트 뭐 이런 류의 이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묶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제 마케팅 문제 해결을 돕거나 남의 문제 해결을 돕거나 내 방법론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가르치는 류의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케이스들은 대부분 지인들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에서 만난 분이 이제 컨설팅 요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알게 된 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뭔가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닌 경우에 이제 그 회사는 어떻게 했는지 경쟁사가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쟁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쟁사랑 사실 일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업계 직접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금융에 있는데 이제 브랜딩을 잘하는 뭔가 회사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 회사는 어떻게 브랜딩했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마케팅을 잘한다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약에 다니다 나온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약간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뭔가 인스타, 뭐 유튜브 등등에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통한 그러니까 본인 뭔가 컨텐츠를 계속 이야기하셨거나 뭐 아니면 이제 기존에 강의를 하셔서 이제 컨설팅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연이나 코칭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거는 이제
어떤 이제 프로덕션만 하는, 그러니까 뭔가 영상 제작만 하는 이제 에이전시에서 뭔가 더 버젯이 크거나 뭔가 내년 마케팅적으로도 뭔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상 제작자분들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마케팅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이제 이것을 뭔가 데이터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건발건으로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그냥 제 지인분들 중에서 뭐 이 마케팅 지금 막혀있는데 한번 봐줄 수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코칭이나 컨설팅이나 강연 같은 것들로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약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팀 내에서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응 좋으면 그분을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마케팅 번역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터이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 번역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대표적으로 있지만 뭐 영어 아니더라도 뭐 일본어나 뭐 중국어나 뭐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뭐 기타 등등 언어를 그런 해외로 진출을 하고 싶은 기업이 뭔가 자기 홈페이지나 상세 페이지나 이제 뭐 그런 뭐 커뮤니케이션 기타 등등을 그냥 외국어로 하고 싶을 때 근데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구 포인트를 똑같이 살렸으면 좋겠을 때 이제 마케터한테 번역을 부탁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번역가의 그냥 한 니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세 페이지 번역을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있는 제품을 아마존에다 런칭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소구점을 이제 똑같이 또는 이제 그 소구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미국 고객은 어떻게 이 제품을 뭐 쓸 수 있을까, 좋아할까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화이트닝 미국에서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별로 밝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뭐 brightening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쓴다던가 그런 현지 뉘앙스 또는 소비자를 생각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외에도 뭐 피치덱 번역도 들어온 적 있고요. 또는 피칭을 이제 직접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해달라고 했었던 적도 있고 대신. 근데 그거 외에도 기타 등등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상세 페이지를 마케터가 번역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찾아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경험에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이제 행사 기획이나 부스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 중에서 뭔가 이번에 뭐 갑자기 CES를 나가게 됐다거나 뭐 아니면은 다른 해외에서 하는 뭔가 이제 부스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인력이 부족할 때 그럴 때 약간 백업을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5개 광고라던가 TV CF 같은 거 기획을 해서 이제 제작까지 해보신 분이 있다면 그런 일들도 외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대행사가 이걸 하는 대행사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대행사가 아니라 프리랜서를 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아요. 대부분이면 대행사한테 돈 줄 바에야 내가 아는 사람을 쓰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덜 아깝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맥이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여러분.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기업들의 광고를 돌리고 여러 프로젝트를 매니징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 회사를 깊이 알게 되고 깊이 고민하고 그 회사의 성장을 진짜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는 이런 뉘앙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약간 현상 유지? 이 느낌으로 이제 내가 지금 이걸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위임을 하려고 대행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이 회사의 이런저런 고민을 해주면 좀 좋다고 봅니다.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뭐 마케터는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마케팅과 직결되지 않은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케터니까 나의 이제 커리어를 써서 물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제일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내 커리어도 이제 뭐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다시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커리어가 비어 보이지 않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뭐 마케터 분들 중에서는 글 잘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마케터를 하시다가 지금은 작가 또는 에디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출판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브런치북을 발행을 하신다던가 웹소설을 발행을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뭐 아니면 컨텐츠를 잘 만들고 내 스토리가 있는 분이다 싶으면 이제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
뭐 또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같은 거를 이제 그런 거에 참여해서 이제 뭐 쿠팡 뭐 파트너스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링크를 삽입을 해서 이제 뭐 내 블로그를 누군가 보고 이제 구매를 한다면 거기에서 일부 이제 수익 창출을 한다거나. 근데 뭐 이것만 해도 정말 마케터 커리어와 관련이 있는 거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DJ로 간간히 돈도 벌거든요. 또는 이제 막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이제 웹툰니스트 활동도 하시고, 뭐 마케터니까 사실은 아무거나 다 갖다 주면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시는 분들도 봤고, 제 생각에는 마케터는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 재능을 잘 팔 줄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무엇을 해도 돈 벌고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중에서 하나는, 이건 저도 잘 못하지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뭐 아무도 안 사주더라도 팝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이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혹시라도 뭔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뭔가 일거리들 중에서 근데 그건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로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프리랜서가 가장 갖춰야 할 가장 큰 무기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어떤 일이라도 일단 이것저것 많이 판매합니다 이렇게 많이 홍보해 보시고 어디서 제일 반응이 오나 보고 그거를 좀 이제 깊게 파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